이건 너무 쉬워서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로 얼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70이 넘어선 제 얼굴이었지만 왠지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바세린이었거든요. 저는 83세 가정의학과 의사 최재문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50년 넘게 의원을 운영했고 지금도 일주일에 사흘은 진료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로 56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약을 보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더군요. 젊은 시절부터 저는 만성 건조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얼굴이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 환자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써봤고 전문 피부과 치료도 받아봤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제 얼굴을 보세요. 물론 83세의 주름은 그대로입니다만 피부결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 또래 의사 친구들은 제가 무슨 특별한 시술을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웃기는 일이지요. 그저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바세린일 뿐인데 말이에요.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권해왔던 바세린 사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히 우리 나이대의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피부와는 다르게 우리의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모두 부족하거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화장품을 바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품의 종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르는 방법과 시기는 소홀히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바세린 사용법은 이런 실수를 바로잡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피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얼굴이 당기거나 건조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어쩌면 여러분의 피부 그리고 생활까지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7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50년 가까이 함께했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것에 의욕을 잃었습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심지어 평생 해온 진료마저도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없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거울을 보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얼굴이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고 미세한 주름이 깊어지고 입가가 자주 갈라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의사인 제가 환자들보다 더 아파 보인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만성 건조증은 제 오랜 고민이었지만 그때는 특히 심했습니다. 아마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이었겠지요.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웃을 때마다 피부가 당겨 불편했고 특히 입가와 눈가는 늘 상처가 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면 얼굴이 심하게 당겨서 즉시 뭔가를 발라야 했습니다. 비싼 화장품들도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백화점에서 10만 원이 넘는 고가 크림도 써봤고 유명한 외국 브랜드 제품도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바르면 잠시 좋아졌다가 금세 다시 건조해지곤 했죠.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주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습니다. 의사인 저도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건조해져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깊어지면서 항상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입가도 늘 갈라져서 웃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건강관리법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건조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한 80대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저에게 진료를 받아온 단골 환자였는데 그날따라 피부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뭐 특별히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분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별거 있나요? 그냥 약국에서 파는 바세린 바르는 것뿐인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세린이라니?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의대 시절에 배웠던 바세린의 특성이 떠올랐습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젤리 같은 물질로 피부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성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있던 오래된 바세린 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세안 후 얼굴에 쌀알 크기만큼 덜어 얇게 발랐습니다. 특히 건조했던 입가와 눈가 주변에 신경 써서 발랐지요. 첫날은 조금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부가 덜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밤 같은 방법으로 바세린을 발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환자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피부의 각질이 줄었고 깊었던 주름이 조금 완화된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당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지요. 바세린을 바르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진료실에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건강해지니 전체적인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왜 바세린이 우리 나이에 특별한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사용하던 화장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지금부터 제가 13년 동안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에게도 권해온 바세린 사용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바세린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반고체 상태의 젤리 같은 물질로 의학적으로는 페트롤라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분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는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피지선의 활동이 감소해 자연적인 유분 생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수분 증발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피부는 단순히 보습 크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공급해도 빠르게 증발해버리기 때문이지요. 바세린은 이런 상황에서 마치 뚜껑처럼 작용합니다. 피부에 이미 있는 수분과 화장품으로 공급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물통에 뚜껑을 덮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뚜껑이 없으면 곧 증발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한 피부에 바세린만 바르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항상 수분 공급 먼저, 그 다음 바세린으로 수분을 가두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건조증으로 입가가 자주 갈라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다양한 보습 크림을 써봤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죠. 그러다 바세린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특히 건조한 입가와 눈가에만 발랐습니다. 매일 저녁 세안 후 토너와 보습 크림을 바른 다음 마지막에 쌀알 크기의 바세린을 문제 부위에 얇게 발랐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입가가 갈라지는 현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후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바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은 끈적거리고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부분 너무 많은 양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사용하는 양은 정말로 쌀알 하나 크기입니다. 그것을 손가락으로 체온에 녹인 후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펴 발라줍니다. 바르고 나서 거울을 보면 살짝 윤기가 도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번들거리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있다면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낮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세린은 끈적이는 성질 때문에 먼지나 오염 물질을 흡착할 수 있어서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 문제가 있는 부위에는 피해서 발라야 합니다.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셋째, 바세린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테스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겨울철만 되면 얼굴이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세린을 기존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해 보세요. 너무 비싸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세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특정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들에게도 추천해온 바세린과의 황금 조합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알루론산 앰플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으로 그 자체로도 좋은 보습제입니다. 하지만 공기 중 습도가 낮으면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더 건조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요. 여기서 바세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막아주면 히알루론산이 끌어당긴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피부 속에 머물게 됩니다. 74세 김정희 환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님은 평생 건조한 피부로 고생하셨는데 특히 눈가 주름이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히알루론산 앰플과 바세린 조합을 추천해 드렸더니 한 달 정도 지난 후 눈가 잔주름이 옅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레티놀 제품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어 유도체로 피부 재생과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자극이 있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벗겨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레티놀의 자극을 완화하면서도 효과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레티놀 제품을 바른 후 10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레티놀의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달팽이 점액 추출물은 피부 재생과 진정 효과가 뛰어나 노화 피부에 좋습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더하면 달팽이 크림의 유효 성분이 더 오래 피부에 머물게 해줍니다. 제 환자 중 78세 최영혜님은 이 조합으로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른 후 바세린을 덧발라주는 간단한 방법이었는데도 효과가 확실했다고 하셨지요. 네 번째는 세라마이드 함유 제품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으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성분입니다.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크림이나 로션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주면 피부 장벽 강화와 수분 유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들을 실천할 때 몇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첫째, 항상 기초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은 마지막에 발라야 합니다. 바세린이 두꺼운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제품을 바르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둘째, 레티놀과 같은 활성 성분은 저녁에만 사용하고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셋째,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새로운 제품 조합을 시도할 때 항상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테스트해 보세요.
넷째, 처음에는 일주일에 23회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레티놀과 바세린 조합은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매일 사용하기보다 천천히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합들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꼭 비싼 제품이 아니더라도 성분과 원리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조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밤마다 어떤 제품을 바르고 계신가요? 혹시 단일 제품만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 드린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특히 건조함이 심한 겨울철에는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얼굴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를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히 드러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 손, 눈가입니다. 이 세 부위는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외선과 외부 자극에 많이 노출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은 데다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곳이라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씻고 집안일을 하면서 물과 세제에 노출되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숨겨진 부위를 바세린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77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농사일을 하셔서 손이 거칠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특히 손등에 검버섯이라 불리는 노인성 색소 침착이 심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며 망설이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2주 후 진료를 위해 오셨을 때 할머니의 손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동네 친구들이 내 손이 달라졌다고 놀라요. 이제는 매일 밤 장갑을 끼고 자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바세린은 얼굴 외에도 다양한 부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 관리법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녁에 목을 깨끗이 씻은 후 토너와 보습 크림을 바릅니다. 그런 다음 바세린을 얇게 펴 발라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르는 방향입니다. 항상 아래에서 위로, 턱에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발라야 합니다. 피부를 아래로 당기면 처짐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 관리법은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의 방법과 같습니다. 핸드크림 후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장갑 없이 핸드크림만 자주 바르고 저녁 집중 케어를 바세린으로 하는 겁니다. 눈가는 가장 예민한 부위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아이크림 위에 아주 소량의 바세린을 눈 주위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특히 눈 밑과 눈꼬리 부분, 미간에 신경 써서 발라주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잘 놓치기 쉬운 부위로는 팔꿈치, 무릎, 발꿈치, 귓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건조함이 심해지면 갈라지거나 각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팔꿈치와 무릎은 피부가 두꺼워 더 많은 보습이 필요합니다. 저녁 샤워 후 로션을 바르고 바세린을 덧발라주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숨겨진 부위를 관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목이나 눈가처럼 예민한 부위는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지르면 피부가 당겨져 오히려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이나 팔꿈치 같은 부위는 바세린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도 괜찮습니다. 얼굴보다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한 성분이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위에 처음 적용할 때는 항상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손등에 주름이 더 많아진 것을 느끼셨나요? 또는 거울을 볼 때 목에 주름이 신경 쓰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숨겨진 부위까지 바세린으로 관리해 보세요.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피부가 건조해지지만
간혹지성이나 복합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분들은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도 바세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방법과 부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지성 피부는 전체적으로 기름기가 많지만 부분적으로는 건조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볼 안쪽이나 입가는 건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건조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9세 고재만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만 님은 나이가 들어도 T존 이마, 코, 턱 부위가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조언을 듣고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얇게 발랐는데 며칠 후 코 주변에 작은 뾰루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세린 사용을 중단했다가 건조한 볼과 입가에만 발라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트러블 없이 건조함만 개선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드름 피부에 바세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다고 보습을 소홀히 하면 피부가 오히려 더 많은 기름을 생성해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습은 여드름 피부에도 중요합니다. 바세린을 여드름 피부에 사용할 때의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세린을 전체적으로 바르지 말고 여드름이 없는 건조한 부위에만 발라주세요. 둘째, 양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얇게 펴 발라 모공을 막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피부를 깨끗이 세안하고 가벼운 톤으로 정리해 주세요. 넷째, 여드름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약물이 잘 흡수된 후에 건조한 부위에만 바세린을 발라줍니다. 지성 피부를 위한 특별한 바세린 활용법도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과 바세린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바세린과 소량 섞어 사용하면 자극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용기에 바세린 1티스푼에 티트리 오일 12방울을 넣고 잘 섞어서 문제 부위에 발라주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또 다른 활용법은 특정 피부 문제가 있을 때 연고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는 것입니다. 습진이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으로 약을 바르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약용 연고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 약효를 높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물이 더 오래 피부에 머물게 되어 효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 뒤나 목 부위에 소량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얼굴의 작은 부위에 발라봅니다. 그리고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한 후 트러블이 없으면 조금씩 사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바세린을 바른 후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불편하다면 티슈로 살짝 눌러 과도한 유분을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드름 피부에도 보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있으면 보습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보습은 오히려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83세가 되도록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점입니다. 단 1분, 단 쌀알 하나 크기의 바세린. 그 작은 실천이 저의 얼굴을 그리고 마음을 다시 살렸습니다. 아내를 잃고 무기력했던 제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시작하느냐입니다. 바세린 사용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양을 사용하세요. 쌀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이고 불편해지니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조절하세요.
둘째, 수분 공급 후 바세린을 발라야 합니다. 바세린은 새로운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토너나 보습 크림으로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마지막 단계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셋째, 저녁 루틴에만 사용하세요. 바세린은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것이 먼지 흡착이나 번들거림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바세린의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바세린이 그런 예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런 작은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세린으로 피부의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미와 잡티를 줄이는 자연팩 조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기미와 잡티도 적절한 관리로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세린 사용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